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자양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사에 최근에 떴는데 그 자양 사동 모아타운 주민 반대로 무산될 듯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네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반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전체 토지면적 기준을 놓고 볼 때 48.18%가 반대를 했고 36.52%가 무응답, 그리고 찬성자는 15%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은 현재 상태로 만족한다. 68.8%가 그러네요. 주민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고 사업성이 부족한 것 같다. 13%. 임대 수익이 없어져서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다. 요거는 13%에 불과하네요. 요게 반대 이유고,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아지니까 광진구청에서는 골치 아프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밟지 않겠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취소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닥터빌드 아이콘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사업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토지 적합도, 그 다음에 도시주택 정비사업 검토, 그리고 모아타운 노도 검토를 한번 해보면 기존 주택수는 718호네요. 단독주택이 334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빌라 같은 거 384개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 노후도는 89%로 충분하네요. 57%가 넘으니까. 기타 건물수가 11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아타운이 안된다, 모아타운 협의해서 취소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요거를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신속통합으로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도호도는 재개발 요건은 약간 틀린데 87%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소필지가, 그러니까 90제곱미터 이하의 과소필지가 40%가 넘어야 되는데 22%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4m 접도율, 4m 접도하는 주택은 양호한 주택지인데 그게 40%가 안 돼야 되는데 69%나 되네요. 69%나. 근데 호수밀도는 헥타당 60호인데 60호 이상인데 63호, 간발의 차이로 63호가 됩니다. 그래서 과수필지 요건, 주택의 접도율 요건, 호수밀도 요건 중에 과거에는 3개 요건을 다 갖춰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수밀도 요건은 갖췄어요. 그래서 헥타당 60호가 넘는다는 거는 아주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나 신속통합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모아타운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상당히 절망하고 계실 텐데, 모아타운이 안되면 뭐 신속통합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모아타운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민 설득이 중요한데 얼마나 주민을 설득을 잘 하느냐, 정비업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PPT를 보시면 자양동 모아타운 취소 검토한다 하는데 투자시 유의할 점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모아타운이다, 종상향까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블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특히 좋아야 한다. 기존 세대수, 기존 주민 세대수보다 저는 2배 이상 높아야 된다. 건립 세대수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요거는 닥터빌드 아이콘에 들어가면 세대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근생이 많다. 토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빌라 소유자들은 찬성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뭐 근린상가 또는 근린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임대 수요가 많다. 뭐 송파구 삼전동이나 이런 동처럼 임대 수요가 많다. 그리고 집값이 엄청 세다. 이런 경우는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임대도 잘 나가고 집값도 잘 올라가고 그러면 유지보수하면서 산다고요. 그래서 굳이 모아타운 할 필요가 없다. 반대자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 수요가 없어요. 뭐 강북이나 일부 지역처럼 임대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값도 낮아요.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맨날 고장나서 유지보수비가 월세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찬성률이 높겠죠. 자양동 모아타운을 보면은 반지하가 많고 골목길이 좁고 주거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하다.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상가 골목들도 즐비하죠. 그래서 모아타운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자가 많았다는 게 참 의외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좀 걸려도 결국에는 뭐 신속통합이든 모아타운이 저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가를 나중에 지을 때 별도 블록으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상가 부분은 먼저 착공하고 먼저 빨리 준공을 내겠다. 그리고 상가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그러면 상가 주인도 월세를 빨리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찬성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대책을 제시하고 필지가 큰 단독주택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진 차분한 설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거를 가진 차분한 설득도 없이 찬반 투표를 했으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단독주택주를 그 설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냐면 가지고 계신 땅 요거는 제가 강서구에서 주민제한 방식의 그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어요. 직미역 인근인데 그러면 단독주택주들은 좀 궁금해 하시는 거죠. 내가 모아타운 하면 뭐가 좋은데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래도 요 단독주택은 그 14억 정도 평가가 되거든요. 시세를 평가할 때. 물론 종전자산 평가할 때는 그 사업승인 임박해서 건축시민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가 되겠지만 현재 기준을 놓고 볼 때는 14억 정도 평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찬성을 하시게 되면 23억의 자산가치 상승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뭐 비례율도 계산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근거를 갖춘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35평형을 분양받게 되시면 그게 일반 분양가가 12억 4천만원이 되고 그리고 25평형을 또 추가로 또 분양받으시게 되면 9억 7,600만원이 됩니다. 남으니까 8,300만원은 현금으로 또 환급을 해 드립니다. 계산상.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의 자산가치가 단독주택주 특히 장마철에 비 새고 또 세입자들은 뭐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곰팡이가 생기고 비가 샌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타이밍에 찾아가서 지금 노후주택 잘 팔리지도 않는데 찬성하시면은 비례율이 만약에 뭐 150%다 그러면 찬성하시면 자산가치가 50% 올라가는 거죠. 14 곱하기 50% 150%에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 자산가치는 이렇게 23억이 됩니다. 물론 요거는 2종 일반주거를 기준으로 적용한 가치고 모아타운이 되게 되면은 종상향이 되잖아요. 3종이 되게 되면은 용적률이 상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산가치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단독주택주인을 하나하나 설득합니다. 모든 필지에 대해서 근거, 보고서 내지 리포터를 만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 정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죠.